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웨이브는 역시나 희마리가 없이 그냥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폭락을 한다라고는 아직까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한 걸 봤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어느새 양전을 했었더라고요. 이게 숏 포지션을 잡고 또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리면 언제든 여러분들 평단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샤샤는 남은 물량을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 위아래 흔드는 모습을 분명 보여줄 겁니다. 익절이야 뭐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그래도 한 방을 노리시는 것보다 조금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발표하는 미국 CPI 일정과,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바이낸스 관련 내용인데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심상치가 않은지 지금 바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비트 움직임이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횡보장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30일인데요. 이때 이후로 지금 어제까지 12일 동안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물은 뭐 정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선물로 매매를 하신다면 레버리지를 써서 0.5%에서 1% 변동성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을 어제 잡았었고요. 포지션을 잡았던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진입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야무지게 익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시간 차트 기준으로 RSI 과매도 구간이라서 이제 진입을 했었고, 저렇게 캔들이 흰색으로 바뀌면 현재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공부방 그리고 소통방에서 어떤 한 투자자님께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만들어서 공유를 했던 지표라, 이 부분도 이제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내일 입장 안내를 도와드려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셔서 저 보조지표 외에도 많은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CPI일 겁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발표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집값이 어느 정도 꺾이고 있고, 또 유가나 각종 에너지들의 가격 하락이 11월 달에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 결과가 이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관점보다도 아무래도 다른 기관들의 관점도 더 중요한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7.2%를 예측하고 있는 기관은 9곳, 7.3%를 예측하고 있는 기관은 5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7.4%를 예측하고 있는 기관은 2곳으로 이번 CPI 결과를 거의 시장 컨센과 부합을 하거나 혹은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CPI 발표 전에 잡아야 하느냐 아니면 결과를 보고 잡아야 하느냐, 이 차이일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 뭐 지지 저항 아무리 봐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CPI 발표 하나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아무리 보고 있던 지지 저항을 그냥 다 무시하고 뚫고 내리거나 아니면 올릴 거니까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자, 지금 비트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비트 변동성이 보이시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1월 30일 4.39%짜리 장대 음봉이 나온 뒤로 오늘까지 대략 13일 동안 계속 이 횡보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각종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 약간의 변동성만 보여줬었지, 지금은 뭐 오르고 내리고 할 게 없죠. 올라도 제자리, 떨어져도 제자리입니다. 지금 뭐 삼각수렴, 각종 파동, 뭐 이평선, RSI 등과 같은 보조 지표들은 결국 CPI 발표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선행 지표로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CPI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삼각수렴, 상방울 뚫든 뭐 골든크로스든 RSI 과매수든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이고,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하방을 뚫든 데드 크로스를 보여주든 아니면 RSI 과매도든 어떤 결과를 분명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지지 저항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CPI의 결과 발표겠죠. 자, 우선 아까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가져올게요. 각 기관별 CPI 전망치를 보면 7.2%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가 대다수입니다. 7.2%를 예측하고 있는 곳이 이제 9곳, 7.3%는 5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7.4%는 2곳으로 현재 기관들은 기존보다 낮거나 부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관들이 열심히 분석해 놓은 걸 그대로 참고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100%는 없겠죠. 하지만 이 자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오는
수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바이낸스 기준 오늘 저가였던 17,080달러를 깨지 않는 이상 저는 상방을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오늘 저가는 지켜줘야 이 추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이낸스 관련 이슈인데요. 지금 바이낸스가 우리 거래소가 탄탄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역시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를 했지만 재무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바이낸스의 부채와 자산은 각각 59만 7,692개의 비트코인과 58만 2,486개의 비트코인으로 기재가 됐는데 부채가 자산보다 3%가량 더 많다고 합니다. 즉 바이낸스의 주장대로 고객 자산에 대비 준비금이 1대1로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를 환산하면 부채가 약 2억 4,50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3,199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자, 이 이슈가 터지면서 어제 한 차례 BNB, 바이낸스 코인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 이슈가 하락에 더 불을 질렀는데요. 바로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창펑 그리고 경영진 기소를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자금 세탁 등의 혐의이고요. 아직 검찰은 기소 여부와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태이지만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없다 한들 진짜 기소하게 된다면 분명 한 번 더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오늘도 이 바이낸스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바이낸스 순 유출액은 9억 2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78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그냥 순식간에 거래소에서 다 빠져나간 거고요. 바이낸스한테는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이낸스의 잔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금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진 다른 거래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땐 압도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바이낸스가 지금 뭐 여러 퍼드가 난무해 잘못된다는 건 뭐 상상하긴 어렵겠지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루나 사태 때 그리고 뭐 FTX, FTT 폭락 때에도 설마 이게 진짜 일어나겠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뭐 지금 반응도 그 전과 별 다르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이낸스는 지금 한 가지 약점을 보여줬고 이게 정말 치명타일지 아니면 그냥 스크래쳐일진 뭐 아무도 모르지만 업계에선 전 세계 1위 약점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가만히 냅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 바이낸스의 자리를 노릴 세력, 기관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바이낸스가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좀 불안한 낌새가 보이면 우선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그 자산을 지금 당장 위험에 노출된 곳에 보관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잃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이제 창펑 형님께서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 BUSD, USDT 등을 출금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럴 경우 위기가 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온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CEO든 우리 집 앞 고깃집 사장님도 아무리 맛이 없다 소문이 나더라도 우리 가게가 망한다, 오지 마라, 장사 안 한다, 손님들한테 이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선 먹어봐라, 우린 좋은 고기만 쓴다라고 하죠. 이제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날 배탈이 날지 아니면 그 소문이 거짓말인지는 점차 우리들한테 보여질 겁니다. 만약 그 소문이 거짓말이라면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말 저같이 개인이고 또 힘없는 투자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세계 1위 거래소인 만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멘탈이나 투심 이런 부분을 꼭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킹 텔레그램방 그리고 이진환 전문가님 선물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셔서 입장 안내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문의를 주셔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도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다시 올해 마지막 입장을 받을 계획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웨이브 코인 악질 꼭 조심하시고 또 바이낸스도 조심하셔서 큰 피해 없길 바라고, 또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